자,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생일 파티 7만 명 모였어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뭐 제 생일에는 7명만 와도 아주 감지덕지 네. 잔치를 벌일 텐데. 저는 꼭 갈게요. 그중 한 명, 이제 6명만 네. 남았네요. 오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담 주지 말고요. 예. 네. 임영웅 씨 생일에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면 모임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7만 명이 참여를 한 건데요. 6월 16일이 임영웅 씨의 30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18일이니까 그제였어요? 예, 그제였습니다. 이거 요즘 기억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 그래?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6월 16일 알고 있죠. 네. 네, 6월 16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제 생일은 기억 못해도 임영웅 씨 생일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제 생일은 기억 못하는데 임영웅 씨 생일은 알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댓글 개수도 뭐 7,000개가 넘게 달렸으니까 아하. 아주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어떤 생일 파티였기에 장안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제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는데 직접 만나 뵙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공연이나 팬미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30번째 생일이라고 계란 한 판 준비해 주셨네요. 계란 한 판이라는 말을 써먹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제가 좀 만들려고 해요. 뭐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30살 됐나 봐요. 계란 한 판, 진짜 우리 농담으로 하던 계란, 야, 이제 계란 한 판 됐네? 그랬는데 제가 계란 한 판을 선물 받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지윤 기자님 1년 전하고 판이하게 인생이 바뀌어졌네요, 진짜. 그럼요. 임영웅 씨의 인생이 바뀐 게 불과 한 2, 3개월 정도인데요. 어허. 사실 그 7만 6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가 75만 명이 모였는데 100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개국에서 7만 6천 명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임영웅 씨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고 할 수 있을 네. 건데요. 사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얼굴을 단 버스가 다니고 카페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연예인에게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의 임영웅 씨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 후 매일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는데 네. 30살이면 이제 사회 초년병이거든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라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귀 빠진 날 축하 파티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또. 네, 임영웅 씨 생일은 이제 팬들께서 웅탄일로 지정을 해서 웅탄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생일 파티 먹고 놀고 이런 생일 파티가 아니라 이 팬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서 오.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겠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계신데 특히 200여 가정에 이제 과일하고 청소년 책들을 한 1억 원 상당을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한 1,300만 원 가량을 모아서 또 다른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임영웅 씨인 그 팬클럽 영웅시대가 앞서서 이미 지난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성금을 1억 4천만 원을 기부한 적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기부 릴레이가 이어가는데 임영웅 씨도 어떤 생일 선물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저런 랜선 이 웅탄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7만 명 이분들이요 눈물을 흘렸다는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네,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손님 때문입니다. 어허. 이제 랜선 행사 거의 끝날 무렵 임영웅 씨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영웅 씨의 어머니가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임영웅 씨 정말 몰랐었나 봐요. 네. 엄마가 여기 나타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다고 하고 어머님께서 임영웅 씨를 위해서 미역국 그리고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반찬 등을 함께 준비해서 생일상을 차려온 거예요.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영웅 씨에게 전하는 손편지를 직접 써오셔서 현장에서 읽어줬는데 그 손편지 낭독 때문에 이 많은 팬들이 임영웅 씨와 함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야.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체 어떤 감동의 손편지가 낭독이 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미역국 갖고 왔죠, 엄마가? 어머 어떻게 왔어? 엄마? 세상에. 깜짝 놀랐어. 엄마가 야 이걸 차려갖고 오냐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맛을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들아 안녕?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편지를 쓰니 어색하다. 히히. 1991년 6월 16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혹시 기억을 좀 잃어버리신 분들, 그 기억을 소환해드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임영웅 씨가 어머니한테 애틋한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죠,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임영웅 씨가 호르몬이 밑에서 계속 자랐어요. 아버지가 본인 5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아이를 계속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뒷바라지에서 열심히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엄마에 대한 감정으로 나왔을 거고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일부러 영웅이라고 지었대요. 영웅이라는 이름이 어찌 보면 좀 뭐 그냥 들으면 영웅 좀 이상하지 않나 좀 이렇게 근자감 보면- 느낌일 예, 그런 거네.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영웅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 일화를 소개했어요. 편지에서 일화를 소개했는데 아버지와의 이 임영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전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임영웅 씨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가 떨어뜨릴 뻔했나 봐요. 그때부터 아빠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본인이 계속 임영웅 씨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그때는 어려서 임영웅 씨가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편지를 읽어주면서 많은 팬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한 정도가 아니죠. 정말 훌륭하게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는 영웅이 됐는데 정말 기특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날이만큼 어머니가요. 임영웅 씨 팬들에게 깜짝 공개한 얘기가 있다는데요. 김기영 아나운서 대체 뭡니까?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재밌으신 게 좀 TMI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말씀을 임영웅의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누군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태몽을 어떤 걸 꾸셨어요?라고 하니까 그 자두를 안 왔는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를 자두를 한아름 이렇게 안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임영웅 씨가 정말 자두처럼 싱그럽게 이렇게 태어났고요. 아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임영웅 씨가 산타클로스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TMI잖아. 안물안금. 그렇죠. 이게- 안물안금.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임영웅 씨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어야 선물이 오거든요. 아하. 예.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요즘에 또 임영웅 씨가 소주에 그 네. 달짝 지금 그 특정 씁쓸한 상표. 맛에 특정 상표 소주에. 예, 그거에 딱 빠졌다고 하는데 네. 뭐 임영웅 씨 소주 모델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네. 네. 어쨌든요, 효자 임영웅 씨, 즉 어머님의 저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거기에 보답하고 하는 효도를 행하기에 많은 팬들도 거기에 감동하는 거 아닌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동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랜선으로 소통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구미사의 김호중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친근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곧 신곡이 나오잖아요. 어허. 할머니의 티저 영상을 이 채널에 이제 업로드를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제목부터 정겹잖아요. 할머니 하는 그 신곡이라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흉아,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어른들한테 늘 인사 잘해야 된다. 알겠지? 진짜로 저도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진짜 할머니들이 손자한테 하는 그 말 다 녹아있네요. 밥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다 들어있습니다. 저 노래가 더 절절할 수밖에 없는 게 김호중 씨가 실제로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다음에 고2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크다가 고2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입관식을 보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절절하게 들리는 거고요. 지금 뮤직비디오가 잠깐 나오는데 배우 손숙 씨입니다. 그러니까요. 손숙 씨가 할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왜 국민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이 안에서 김호중 씨와 어떤 이런 호흡을 맞춰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신곡 어떤 홍보를 할 때 여느 가수는 다 그렇잖아요. 뭐 재밌는 부분, 신나는 부분,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방식 정말 심금을 울리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노래도 잘 부르지만 노래도 잘 부르면서 저런 화면이 나오면 저 보면서도 많이 감동이 됐어요. 손숙 씨가 할머니로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죠. 야, 노래하고 저 모습이 너무 잘 일치가 되면서 감동이 2배로 와요, 사실은. 그렇죠. 저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사람이 누가 저 있겠습니까? 짧은 순간에 눈물 훔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할머니 생각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생각나고 네. 이런 모습이 결국은 김호중 씨가 참 저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신곡 홍보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뭔데요? 뭐냐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손세정제를 사서 다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음원 수입으로 벌어든 1억 원 하고요. 그리고 본인 소속사 측에서 6천만 원을 내서 1억 6천을 가지고 손세정제 2만 개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8도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전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다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 일하러 오시는 할머니들에게 직접 이걸 다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됐고 그 사랑을 통해서 힘든 우리 할머님들이 도움을 받는 선한 영향력이 계속 번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명웅 씨도 그렇고 지금 김호중 씨도 그렇고 대체 이 두 사람 어느 별에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해요? 정말 김호중 씨 이제 국민 사위가 아니라 국민 손자로도 불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또 이유가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호중 씨, 그 개인기 버전으로 그 할머니 그 막 흉내 내면서 이렇게 좀. 아, 저희 할머니요? 예.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할머니께서 그 소고기 넣으셔가지고 네. 볶은 고추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건데. 청안수 떠놓고 잘 되라고 빌던 저도 예전에 일용엄니 성대모사 많이 했는데 아이고 맛있다 일용아 한번 했는데 할머니의 닮았는데요? 그러니까요. 할머니의 또 정이 느껴지는데 평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을 품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장인찬 평론가님. 정도 정말 많이 받았지만 할머니에게 특히 2008년에 이 김호중 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겼던 유언의 영향이 아직까지 김호중 씨 인생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김호중 씨에게.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또 내가 죽어서도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꼭 바른 사람이 되어라고 했는데 이 유언이 얼마나 이 김호중 씨에게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 김호중 씨는 아시는 것처럼 학창 시절엔 좀 방황을 하다가 음악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았거든요. 그런 만큼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데 정말 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박수 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더 건강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정말 할머니가 인생의 스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구구절절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 절절한 김호중 씨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요. 랜선 만남이 아니라 직접 만남을 이어간 분이 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대체 누굽니까? 예, 이 가수는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별명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찬또배기. 아하! 예. 진또배기 요거를 굉장히 구수하게 불렀던 이찬원 씨인데요. 네. 이찬원 씨가 뭐 경연할 때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엄마를 만나지 못했고 그랬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촬영장으로 오지를 못하셨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대구에 계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한 방송에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그리움 때문에 이찬원 씨가 정말 폭풍 오열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깜짝으로 이찬원 씨 모르게 엄마가 한 방송사의 촬영장으로 왔다고 야, 합니다. 깜짝 선물. 네, 이찬원 씨가 달려가가지고 말없이 꽉 끌어안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 멀리 떨어져 못 만나는 것도 애틋하고 막 그리움이 사무치겠지만 국내에 떨어지는데 8개월 동안 못 만났대요, 세상 그동안. 그러니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뭐 제 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데 못 그러니까요, 만나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네. 그런데 이 8개월 만에 만난 엄마의 첫 마디가 너무 재밌어요. 뭘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이랬다는 거예요. 8개월 전에는 일반인이었는데 8개월 만에 만났는데 너무 바뀐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보고 바뀌었다는 표현은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인기라든지 이런 그러겠네. 부분들을 보니까 본인도 연예인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동안 TV로만 보고 그동안 이제 인터넷으로만 봤잖아요, 아들을.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친근한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기쁘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전화 이제 그런 걱정을 했대요. 자기 떠나서 엄마 떠나서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화해서 찬원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너무 잘해. 그 형들이 있거든요. 같이 그렇죠, 다니는. 네. 그 형들이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말 듣고 너무 안심이 됐다. 아하. 그러면서 격려를 했는데 그만큼 이 찬원 씨뿐만 아니라 찬원 씨 어머님도 정말 너 쓸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좋은 표현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 뭐 이명웅 씨, 김호중 씨, 이찬원 씨 이분들 인기를 얻는 만큼 사실 행동도 이제는 모범이 돼야 되는 이유가 안진영 기자님 이분들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까지 다 덩달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가족이 주목받을까만 얘기하는데 트로트 가수잖아요. 트로트의 기본적인 정서는요. 한과 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래 부를 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노래의 제목만 봐도 울엄마, 할머니, 가족들의 얘기잖아요. 이들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왔는지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대중들도 궁금해지면서 그러니까요. 이 가족들 모두 다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로 안진용 기자님의 보충 설명, 부연 설명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무릎이 절로 탁 터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세 분 앞길에 탄탄대로 승승장구 꽃길만 열리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